항상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자, 인사합시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체계도를 갖다가 공부를 하는데요. 요 체계도가 선생님들 초간편 유학집이야, 이게. 그래서 요 틀은 꼭 잡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정상적인 수업을 하면서 이 체계도를 못 나가요. 근데 이게, 꼭 알맹이들만 이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한번 체계도를 쭉 한번 살펴보게요. 농지법까지. 자, 그런데 지금 어디부터 좀 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 이제 도시및 중앙경 정비법까지 잘 봤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험 출제 영역을 다 덮었어요. 근데 지금 부족한 부분이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쪽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쪽에 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알맹이들, 요걸 좀 한번 먼저, 요쪽을 먼저 볼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 쪽을 한번 먼저 볼까요? 근데 거기가 12페이지가 되어 있죠. 12쪽. 12페이지 건축법. 이게 이제 초간편 유학집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해가 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정도에서 이해를 하고 요거 이제 기본 우리 유학집으로 해서 더 보완을 해 들어갈 거니까요. 정상 수업에서 그렇게 알고. 자, 거기 건축법에 보면 거기 그림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그 맨 앞에 동그라미가 사전결정으로 나와 있죠. 원래 건축법의 이 틀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 요렇게 허가받고 나중에 준공하게 되어지면 준공검사라는 말이 사용 승인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요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서 상가 건물을 하나 5층짜리를 짓겠다 했을 때 요 값을 건축주라고 표현을 했고, 자, 요자가 허가를 받자. 그리고 다 지어지면 이제 이 중공검사인 사용 승인을 받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여기까지만 설명이 나갔었는데 그 위원칙에 보니까 사전결정이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경우에는 요 건축물이 이 당해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용도, 그런 규모로서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타부타를 갖다가 결정받아야 되거든요. 요걸 우리가 이제 사전결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갑이 누구한테 받는 거냐면 허가권자한테 받는 거예요. 건축주인 갑이 허가권자한테 사전결정을 받는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이 부분이. 거기 한번 보세요. 그림에 보니까 갑 건축주라고 한번 딱 써요. 갑이라는 말 나오죠? 이게 허가권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허가권자한테 사전결정을 받는 거예요. 그 규모로서 그 용도 지역에 그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타부타를 결정받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포인트가 또 뭐냐면 허가권자한테 사전결정을 받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또 틀려요. 그러니까 사전결정을 받고 나서 포인트가 중요한 게 뭐냐면 2년 이내에 이 건축 허가를 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 보면 그 그림을 보면 허가받고 나서 몇 년 내 착공이라고 돼 있어요. 2년 내 착공으로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림을 이렇게 해서 이 착공이 2년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1년 연장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안 하면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절대적 취소 사유에 걸려요. 의무적 취소 사유에 걸리죠. 반드시 취소를 해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뜨냐면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건축주인 갑이 허가권자한테 사전 결정을 받으면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한다 이렇게 뜹니다. 이게. 이렇게 뜨면 안 돼요. 허가를 다시 받고 다시 2년 이내에 다시 착공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또는 어떻게 나오기도 하냐면 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허가권자한테 사전 결정을 받으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또 뜨기도 해요. 이래 뜨면 또 틀린다는 거야. 이 허가는 의제가 안 되는데 그 밑에 보니까 허가 등에 의제해서 거기 보면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산지 전용, 농지 전용, 하천 전용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네 가지만 의제되는 거야. 사전 결정을 받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자 이렇게 나와요. 개발행위 허가. 그 다음에 산지 전용,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걸로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농지 전용,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걸로 보는 거고, 하천 점용,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걸로, 이 네 가지를 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런 것 등의 허가 등을 받은 걸로 보자. 허가 등이 의제되는 거예요. 사전 결정을 받으면 이 네 가지를 받은 걸로 보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건축 허가를 받은 걸로 보자 하면 안 돼요. 사전 결정 받고 나서 허가를 또 받아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요것까지 이게 이제 이런 것까지 유효라니까 개상nom화 해가지고 좀 욕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죠? 저런 것까지 시험 문제를 냈다니까. 좀 욕 비슷하네. 아주 험한 욕 비슷하죠? 개상nom화 해서 이런 것까지 시험 문제 내니까. 요걸 이제 요게 의제되는 거지. 이걸 도로 조명 허가를 받은 걸로 보자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도로 조명 같은 경우는 안 돼요. 이제 도로 조명 허가는 건축 허가를 받아내야만 이제 의제되는 거고, 사전 결정을 받으면 이 네 가지가 의제되는 경우, 여기까지는 이을 수 없어. 어떻게 다 이어?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갑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허가권자한테 사전 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허가를 다시 받는다는 거, 이거 조심하고요. 자,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허가권자를 보면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인데 밑에 세종에서는, 제주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없다고요. 자치권 자기네 다 가지고 있지. 그래서 특별자치장, 특별자치구가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나오고요. 그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거 있죠. 찾았어요? 예외적으로 그거 네모에 꺼놔야 돼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 그래서 21층 이상,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거. 그 다음에 10분의 3 이상 증축으로 30% 이상 증축이죠.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 근데 뭐가 꼭 시험 문제로 나오냐면, 거기에 가로 열고 공장, 창고, 지방 건축물이 심의 거친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꼭 시험 문제가 공장, 창고로서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낸다 하면 틀려. 이게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 구청장이 내는 거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년 이내 착공이 들어가야 되고 1년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죠. 1년 연장 가능, 2년 이내 착공. 근데 공장은 3년이에요. 공장은 3년 내 착공, 1년 연장 가능. 이렇게 1년 연장 가능. 공장은 3년입니다. 공장을 2년으로 해서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이거 조심하고. 거기 공장이라는 표현 나오죠. 공장은 3년 이내 착공. 이 부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승인권자가 누구냐면, 다 지어지면 이 건축 허가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 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 승인하고, 그 다음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내주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사용 승인을 하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용 승인권자는 허가권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밑에 이제 도지사의 승인이라는 표현 나오죠. 찾았어요? 이 도지사는 건축 허가권자가 아니에요. 그거 잡아주셔야 돼. 그러니까 규모가 큰 건축물이 도내에 들어올 때, 도내 시군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도지사가 허가권자다 하면 큰일 난다는 점. 허가권자는 어디까지나 시장군수예요. 가로 열고 시장군수 동그라미 딱 치고. 자, 똑같이 나옵니다.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보니까 자수의 3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연환경과 수질보호다. 요때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 자수의 3천, 거기에 011로 위수관태, 이런 거 생각나요? 011로 위수관태,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유락시설, 숙박시설이에요. 일반 음식점은 이게 도지사의 승인사항인데, 휴게 음식점은 또 해당 사항이 없어요. 라이브 카페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휴게 음식점 써놓고 X.
휴게 음식점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방 종류, 카페 뭐 이런 것 등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위숙만 남았다. 삼촌 죽었다. 죽여 삼촌 죽었다. 위숙만 남았다. 유락시설과 숙박시설. 그렇게 되어지는 거하고 그 밑에 건축허가 거부 나오죠. 거부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건축허가 등 제한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건축허가 취소 이렇게 나와요. 오른쪽 칸에 취소 동그라미. 이게 거부 사유, 제한 사유, 취소 사유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이게 꼭 한 문제가 출제되는 영역이요. 자, 그래서 건축허 거부를 한번 봐요. 건축허가 거부는 자, 건축허 거부는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의 동그라미 쳐요. 그러니까 우리 개발행위 허가 제한도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쳤고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가할 때는 반드시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도 제한을 할 때는 거부를 할 때는 건축허가를 거부할 때는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근데 밑에 보니까 유락시설과 숙박시설이 있죠. 이 두 가지만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주거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되면 주거단지만 있는데 거기에 상업지역이라 해서 모텔 짓겠다 그러는 거야. 이거 거부가 가능해. 상업지역에 모텔이 둘 수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유락시설과 숙박시설만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유락시설과 숙박시설만 그렇지 여기에 교육연구시설이라든지 또는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것만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유가 뭐냐면 비만 왔다면 상습 침수 지역이야. 물에 잠겨 버린다고. 이런 지역에 지하층을 짓겠다는 거예요. 지하층에 일단 동그라미 쳐요. 물에 잠겨 버린다고 지하층이 비만 오면. 그런데 거기에서 그 지하층이 뭘로 이용할 때냐면 주거용 거실 밑줄 두 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방들이겠다는 거지. 거실도 마찬가지네요.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하층에 주거용이나 거실을 설치할 때만 거부가 가능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습 침수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하층에 창고 짓겠다 하면 거부 사유가 아니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지하층에 방들이겠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돼. 그래서 주거용으로 쓰겠다 또는 거실 용도로 쓰겠다 이랬을 때만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지. 상습 침수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하층에 창고 짓겠다 할 때는 이건 거부 사유가 아니라는 걸 잡아야 돼. 다시 한번 거부 사유가 두 가지가 나와. 거부 사유가 첫째 무슨 시설과 무슨 시설은 거부할 수 있다. 유락시설하고 숙박시설은 거부가 가능해. 그 다음에 다른 거 거부 못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만 왔다면 상습 침수 지역 물에 잠기는데 지하층 지을 때요. 근데 지하층도 용도를 뭘로 쓸 때요? 주거용이나 거실 용도로 쓸 때야. 다른 건 지을 수 있습니다. 거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건축허가 등 제한 이렇게 나오죠. 건축허가 등 제한에서 1번 봐봐. 국토교통장관 밑줄 2번 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렇게 나와. 이게 시도지사예요. 밑줄 그어놓고. 그러면 1번과 2번을 서로 연결해서 제한권자라고 써야 돼. 제한권자. 건축허가 제한권자는 원래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니까 집권 상급 행정청부터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장군수구청장이 원래 이제 허가권자인데 그 이후에 시도지사나 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국토교통장관이 제한할 때는 국토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제한이 가능해. 국토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제한이 가능하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에 해당이 되어지냐면 예전에 일기 신도시가 200만 호 건설에서 분당, 일산, 3번, 평촌, 중동 이 5개 신도시가 출범할 때 온갖 건축 자재난에 부닥칩니다. 이때가 1992년도. 그때 이제 국토관리를 위해서 한번 우리 국토교통 장관이 한번 제안한 사례가 있어요. 건축허가 등을 못 내게 자재난에 부닥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주무부 장관의 요청 나오죠. 주무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한번 이 제안한 사례가 있는데
요게 저기, 강일동인가? 거기, 저기 상일동, 거기 그쪽에 뭐죠? 그게 무슨 동인가? 그 암사동부터 그쪽에 선사 유적지가 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문화재청장이 한번, 이 요청에 의해서, 문화재청장 요청에 의해서 주택단지가 착공이 미뤄진 한번 사례가 한번 있습니다. 이게 주무부 장관의 요청인데, 이걸 갖다가 뭘로 한번 시험 문제 냈냐면, 교육감의 요청으로 한번 냈어요.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나오면 틀리죠. 교육감이 아니고 주무부 장관이니까 교육부 장관의 요청 이렇게 나왔어야 되죠. 그렇겠죠. 근데 거기에 지금 건축 허가 등의 제한이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한다는 얘기가, 허가만 제한하는 게 아니고 착공까지도 제한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허가 등은 지금. 그러니까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은 제한할 수 없다 하면 틀려. 허가받았다 하더라도 건축 허가뿐만 아니라 착공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허가 등 제한해서, 허가 등이라는 말은 허가와 착공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자, 일단 국토부 장관이 제한하는 사유가 두 가지야. 국토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제한할 수 있고, 그때 일기 신도시 때 그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그 건축허가 안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주무 장관의 요청이야. 자, 그 다음에 2호를 보면, 시도지사가 제한하는 경우를 보면 지역계획, 도시군계획에서 행정계획상 제한만 가능해.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재량성에 의해서 시도 관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 하면 안 돼. 재량성은 없어. 행정계획상 제한하는 거예요, 시도지사는. 정부는 국토관리를 위해서 재량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데,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는 재량성은 없어. 행정계획상 제한할 뿐이야. 그러면 지역계획, 도시군계획상 제한이 가능한데, 지역계획, 도시군계획상 제한한 사례가 뭐냐면, 저기 은평 뉴타운 사업을 하는데 은평구청장이 건축 허가를 갖다가 하려고 하니까 서울특별시장이 한번 제안한 사례가 있어요. 아무튼 지역계획, 서울특별시라는 지역, 은평 뉴타운 사업이라는 지역계획과 도시군계획과 저촉되는 이런 내용의 허가를 내주려고 한다 하면은 이렇게 제안할 수 있다는 거, 시도지사가. 그 다음에 제한 기간은 2년이다. 2년 동그라미 쳐야 돼요. 우리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한은 원칙 몇 년?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한은 3년이야. 개발행위 허가 제한, 개발행위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환경미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거 있었잖아요. 원래 이거 3년. 끝에 뒤에 세 가지만 2년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 했었지. 근데 건축허가 제한은 2년이야 이게. 이거 잡아주셔야 돼. 그 다음에 1회안에서 1년 연장이 가능해. 개발행위 허가는 3년, 그 다음에 2년 연장 가능. 2년 연장 가능. 개발행위 허가 제한, 허가 제한은, 근데 건축허가 제한은 2년, 1년 이렇게 된다고. 3년, 2년 요거 아니? 그 다음에 건축허가 취소라는 표현 나오죠. 요건 반드시 취소를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에 1호를 보면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자 반드시 취소해야 돼요. 이 내용. 2년 내 착공해야 되는데 공장은 3년입니다. 안 하면 어떡할 거냐?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필요적 취소사유 걸리는 거, 절대적 취소사유, 의무적 취소사유고요. 그 밑에 2호를 보면 위에 1회 기간에 공사에 착수는 하였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요. 미줄거요. 공사 완료 불가능. 이 공사 완료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이게 뭐 부도나고 파산돼서가 아니야. 부도나고 파산되면 제3자가 이걸 받아가지고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요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말은 도시군 계획의 변경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의 변경이지, 구체적으로는 도시군 계획 변경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변경이라고 해도 괜찮고, 그러니까 느닷없이 도로 부지로 편입이 돼버린 거야. 이렇게 되면 거기에 건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
자, 3호를 보면 착공신고 전에 경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경공매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경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땅 주인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이 경과했다. 6개월 이내는 괜찮은데, 자, 6개월이 경과했다 해버리면 이제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하면 반드시 그건 이제 6개월이 경과되면은 무조건 취소하자. 이렇게만 정리하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법정지상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경공매 등으로 해서 토지 소유권이 바뀌어버렸다. 대지 소유권이 이렇게만 이해를 해요. 자, 그렇게만 하고 다음에 또 우리 요약집 하면서 자세하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3쪽을 보면 적용대상물이라는 표현 나오죠. 이 적용은 건축법 적용이야. 건축법 적용하는 대상물이다 이 말이요. 자, 동그라미 1번을 보면 건축물인데도 건축법 적용 X 적용 않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죠? 예,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꼭 나오는데 원래 건축물에 건축법이 적용된다고. 건축물에 건축법이 적용되는데 건축물인데도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물인데도 건축법 적용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이건 외워주셔야 돼. 자, 이거 외워주셔야 되는데 이걸 이제 인부터 동그라미 쳤죠. 인철인내 창고문에 숨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인철인내 창고문에 숨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인이 중요해. 인 건축물인데도 인철인내 창고문에 숨었다. 인철인내 창고문에 숨었다. 수문조작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철도 관련 시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철도 관련 시설 대표적인 게 이제 플랫폼인데요. 거기다 플랫폼이라고 써놔요. 여기에 쭉 이렇게 철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우리 이렇게 해서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이런 것들도 건축물이거든요. 이런 것 등에 들어오면 안 돼. 원래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50m 이내에 여기는 이제 나무를 심거나 이러지도 못하거든요. 건물을 짓거나 이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철도 관련 시설 이런 플랫폼 이런 것 등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적용 안 받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창고인데 컨테이너 창고예요. 이 공장 용도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컨테이너 창고로서 공장 용도로 쓰는 이동이 용이한 창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장들 가면 컨테이너 창고 선적해가지고 여기에다 또 올려놓고 막 했잖아요. 이런 거 건축법 적용을 안 받아. 근데 컨테이너 창고를 우리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사무실 용도로 활용한다거나 이런 것 등을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전기까지 이렇게 끌어와서 에어컨도 설치하고 이걸 사무용도로 사용하거나 사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공장 용도가 아닐 때 컨테이너 창고로 이용하지 않을 때 요건 무조건 건축법 적용 받아요. 요거까지 시험 문제 나왔어. 건축법 적용해요. 요거는. 그러니까 컨테이너 창고 중에서 공장 용도로 쓰는 컨테이너 창고들이 있어. 이동 용이한 것들. 막 위에 쌓아놓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런 것들은 안 받는다. 건축법적으로.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있잖아요. 톨게이트. 이런 것들도 원래 도로 한가운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이건 이제 우리 고속도로법의 적용을 받아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인데요. 건축법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문화재 같은 경우, 우리 숭례문 있잖아요. 흥인지문 있잖아요. 남대문, 동대문 뭐 이런 게 도로 한가운데 있어요. 도로 한가운데. 이 도로 한가운데 있으면 안 되지. 건축물이라는 것 자체는 이렇게 지붕이 있고 이렇게 기둥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어디에 두어야 하냐면 대지에 두어야 돼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에 두어야죠. 근데 도로 한가운데 들어왔다고. 뭐 이런 것 등이 바로 건축법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문조작실이 있잖아요. 이게 수문조작실은 우리 이 한가운데 이 수문조작실들이 있게 되는데요. 원래 그런 건축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도로에 접하고 있어야 돼요. 접도 의무.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만
각종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수문 조작실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설치될 수 있는 이유가 건축법 적용을 안 받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하고요. 자, 인천인의 창문에 숨었다 이거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건축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대상 지역이다 이 말 나오죠. 이건 예의 규정이 없이 건축법을 다 적용받는다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러냐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면 도시적으로 봅니다. 도시적에 준해서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면 건축법이 건표 용적률 할 것 없이 건축법 내용은 다 적용받는 거예요. 자, 근데 도시적 안에 건축물, 도시적에 건물 짓겠다 하면 건축법 다 적용받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아니라 하더라도 동으로 끝나는 지역들이 있어. 무슨 동, 무슨 읍 한데 그것도 이제 보면 도시적이 아닌 뭐 이 관리적이라든지 이런 농림적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동이나 읍, 행정구역상 그렇게 되기는 합니다만은, 예. 자, 그런 지역에서는 건축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받고요. 섬 같은 경우에는 동읍으로서 섬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강화군의 강화읍으로서 무슨 섬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은 신안군의 섬 뭐 이런 것들 500명 이상이 돼야 돼요. 이러면 건축법 전면적으로 적용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큰 틀로 다시 정리를 갖다가 앞으로 또 해 들어갈 건데, 첫 글자를 따보면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 올해 공부 열심히 해서 내년부터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지독하게 도움을 줄 겁니다. 동업 이렇게 되거든. 500명 선 이상 이렇게 갈 거예요. 선 이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년부터는 돈을 많이 벌어서 전면적으로 적용받는 거예요. 전부 적용받는 거예요. 전부 건축법 전부 적용이에요. 전부 적용하는 지역이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 그 다음에 동읍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도시지역이 아니고 동읍으로 끝나는 지역들이 있어요. 행정구역상. 이건 전부 건축법 전면적으로 적용받는다고 전부. 그 다음에 동읍으로서 서민 같은 경우에는 500명 이상이 돼야 되고. 자, 그러면 이런 지역이 아니라면 이 전면적으로 적용받는 이런 지역이 아니라면 요 유효 지역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시골이지. 뭐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 지역이다. 시골이에요. 시골. 요 유효 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닌 동읍지역도 아닌 뭐 시골에 동읍지역이 빠지니까 면리단위겠죠? 면리단위에 완전 시골이야. 시골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마을에 가보면 시골 마을에 가면 이게 마을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많이 확장돼 있는데 옛날 그 마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담벼락에서 담벼락까지 거리가 한 2m, 2, 3m밖에 안 돼요. 2m에서 3m 이 정도 폭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뭐 경운기 한 대 가까스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간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농가주택이 지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면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를 하면 4m 이상이 돼야 돼요. 4m 이상. 자, 그래서 여기 도로 중심으로부터 시작해서 2m씩 후퇴해가지고 건축선을 다시 정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탐을 쳐야 돼요. 그래서 4m 이상 폭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여기에 이제 가각전제라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잘라내야 되는데, 시골 같은 경우는 이런 거 4m가 안 돼도 2, 3m만 돼도 돼요. 바로 뭐냐? 건축선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그래요. 건축선 적용을. 그래서 전부 적용받는 지역, 유효 지역은 면리단위 시골을 얘기한다. 이렇게 잡고요. 그 밑에 보면 동그라미 3번 봐봐.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 유효 지역, 면리단위라고 써요. 면리 시골 이렇게 써놔요. 무슨 면, 무슨 리 이렇게 끝나는 데가 있어. 이런 시골에서는 다음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다음 적용하지 않겠다 이 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첫 글자 따가지고 대도 건빵으로 가는데요. 대도는 이제 큰 도둑놈은 시간이 없으니까 건빵 먹고 이렇게 도둑질을 하나 봐. 대도 건빵이 이것만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대지와 도로, 대지 분할 제한, 대지는 반드시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도 괜찮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골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이렇게 큰 길이 있다면
길이 있다면 여기에 오솔길이 이렇게 지게지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한 50cm 논두렁 같은 걸로. 그러게 여기에 농가주택이 있어요. 이게 지금 건축법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이런 집이 나오는 거거든요. 원래 이런 건축물은 2m 이상 돌에 접해야 돼요. 그러나 논두렁길로 해서 이렇게 쭉 간다고? 이게 이제 건축법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는 거고, 대지 분할 제한, 대지 분할 제한 일정 규모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관한 건축 제한, 방화지구 해가지고 대도 건빵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시골의 면 리단위에서는 대도 건빵만 적용을 안 받지 거기에 건폐율 용적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은 적용받는 거야, 시골에서. 시골에서 엄청나게 큰 건물 지으면 안 된다고. 대도 건빵만 안 받는 거야. 내용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건축 신고 대상을 한번 봐. 밑에 3번. 건축 신고 대상을 보면, 자, 건축 신고,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건축 신고 대상이 뭐냐 하면 농어가 주택을 생각해 주셔야 돼. 농어가 주택. 그 농어가 주택은 예전에는 건축 신고 대상도 아니었어요. 그냥 지어놓고 조금 지원 받으려면 면에 가가지고 나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고 신고하면 그때 뭐 좀 이제 좀 대출도 좀 해주고 좀 이랬던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신고를 먼저 하고 착공을 해야 돼. 농어주택을 생각을 한번 해야 되는데, 일단 원칙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를 받게 되는데요. 우리 경미한 건축 행위를 할 때 농어주택을 지을 때는 이제 신고를 하면 돼요. 신고. 농어주택. 경미한 건축 행위를 하는 자는 이 신고를 하면 되어지는데, 이 신고 대상이 거기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보기만 하게요. 자, 건축 신고 대상에 보니까 1, 2, 3, 4, 5 이렇게 나오잖아요. 동그라미 1, 2, 3, 4, 5 나와요. 앞에서 딱 묶어놓고. 자, 건축 신고 대상은 제가 이제 어떻게 갈 거냐면, 건축 신고 대상은 건축 신고는 간첩 신고로 갈 거예요, 제가. 건축 신고는 간첩 신고하고 똑같다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한번 봐요. 간첩 신고를 어떻게 하냐면, 간첩이 나타나면 바로 해야 돼. 바닥면적 합계가 85야.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한다.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로 증축, 개축, 재축할 때는 신고를 하면 돼. 원래 증축이다, 뭐 개축이다, 재축이다 이거 다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 근데 규모가 작은 85제곱미터 이내요.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로 증개제 이렇게 걸립니다. 바로 한다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야. 이게 도시적 유효지역, 시골이죠. 시골 이렇게 잡는 거예요. 시골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이어야 돼. 이게 가로 열고 농가주택이라고 써요. 대표적인 농가주택이요. 그러니까 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 있고 플러스예요. 3층 미만인 건축물이야. 이게 농가주택이야. 대표적인 거. 그러니까 농가주택 2층까지는 그냥 신고하고 한다, 짓는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이니까 200제곱미터 동그라미 3층 동그라미 이상하다 이렇게 갈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간첩이 나타나면 바로 하고, 바닥면적 85 바로 하고, 이상하다 200제곱미터, 그 다음에 3층 이상하다.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대수선이야. 일단 대수선 동그라미 쳐요. 이건 도시지역이 됐든지 시골이 됐든지 상관없어. 용도 지역과 관련 없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대수선은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이건 신고사항이야. 원래 대수선은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원칙. 그러나 대수선 중에서도 좀 규모가 작다, 시골 이동화주택 규모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것도 이제 신고한다 이런 말이야. 자, 이때 대수선을 갖다가 이제 대수사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주요 구조부 해체가 없는 대수원이요. 주요 구조부 해체가 없는 대수원은 수선에만 해당되는 이 대수원을 보면, 대수원 지금 공부 안 했어요 우리가.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증설,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주요 구조부 해체가 없는 이 대수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가로 열고 여기에만 해당되는 거야. 수선에만 해당되면 이렇게 써놔야 돼. 가로 열고. 증설 해체에는 해당이 안 되고 이쪽에 해당이 돼야 돼. 수선에만 해당되면 이렇게 써놔요. 수선에만 해당되는 이 대수원입니다. 지금 이거 조금 정리가 안 될 거예요. 지금 대수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소규모 건축물이 나오는데 거기에 3번과 4번 앞에서 묶어놓고 대수원 동그라미 쳐요. 일단 어떻게 가냐면 건축 신고는 간접 신고와 똑같은데 바로 한다 이렇게 갈 거예요. 바로 한다. 자, 그리고 이상한 녀석, 이상하다 해서 200제곱미터 미만이다. 그 다음에 3층 미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미만이다. 이상한 녀석을 잡아다가 대수화를 2번 해. 대수원 2번 나오는 거야. 이렇게 큰 틀만 잡자고. 경찰서에서도 한번 해야 되고 저기 군부대에서도 한번 해야 되고 대수화를. 그랬더니 거기에 보니까 소규모 건축물에 보니까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에서 100제곱미터 동그라미, 높이 3m, 3m 동그라미, 표준설계 도서에서 표의 동그라미 103표다. 103표라는 간첩 이름이 103표야. 103표라고 밝혀졌어. 자, 100제곱미터, 3m, 3m를 6m로 해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표준설계도서 103표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요. 자, 우리 유학집에서도 자세히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요 큰 틀 이렇게 뭐 건축 신고 대상은 간접 신고와 뭐 똑같다고 했더라라고 이해를 해주고요. 거기에 신설해가지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밑줄 그어놓고 이게 허가권자야. 허가권자, 원칙적 허가권자죠. 요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야. 5일 동그라미 딱 치고 이내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 신고인에게 통지 밑줄 그어요. 자, 거기까지만 봐요. 거기까지만. 그 나중에 그건 자 5일 이내가 중요한 거니까. 자, 잠깐요. 답이 농어가 주택을 짓겠다 그래서 이 규모로 건축물을 짓겠다 그랬어요. 경미한 건축 행위를 할 때는 일단 신고사항인데요.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를 딱 하니까 원래 신고라는 건 접수음이거든요.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아. 그냥 접수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간첩이 나타났다 해서 간첩 신고 딱 하면 나타났어요 이렇게 하지 뭐 내가 이걸 신고를 받을까 말까 이런 건 없는 거야 원래.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는데 근데 문제가 이 신고하고 나서 이 갑한테 며칠 이내 통보하자, 신고를 접수 여부를 통보하자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원래 신고하면 받아주도록 돼 있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농어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지난달에 그게 도로부지로 이게 편입이 된 땅 위에다가 농어가 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거야. 그럼 뭐 신고를 접수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리 여부 통보 제도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자, 아직 시험 문제는 안 나왔어요. 수리 여부 만들어지고 나서 수리 여부 통보 제도가 이게 생겨났는데 이 기간이 5일이요. 5일. 신고 접수하고 나서 5일 이내에 그래 지어라 하고 신고를 받아주든지 아니면 안 돼. 거기는 도로부지로 편입됐기 때문에 신고 접수를 갖다가 거부하겠다. 이런 걸 통보를 해줘야 돼. 요게 이제 생겨났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요 신고 대상은 말이죠. 우리 허가 대상은 2년 이내 착공이잖아요. 근데 신고 대상은 몇 년 이내 착공이냐면 요건 1년 이내 착공이요. 어쩔 수가 없어. 요 신고 대상. 이거 외워야 돼. 신고 대상. 그러면서 여기에 또 연장은 1년 연장이야. 1년 연장 할 수 있다. 이거 안 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신고하고 나서 1년 내 착공을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고 효력이 없어져. 신고해야 돼 이제.
다시 한번 가요. 우리 건축 허가 받고 나서 몇 년 내 착공, 2년 내 착공, 몇 년 연장 가능, 1년 연장 가능. 공장은 몇 년 내 착공, 3년 내 착공, 몇 년 연장 가능, 1년 연장 가능. 허가 받고 착공 안 하면 어떡할 거냐?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고, 신고하면은 이게 5일 내 수리 여부 통보 제도가 생겨났고요. 신고하고 나서는 몇 년 내 착공, 1년 내 착공, 몇 년 연장 가능, 1년 연장 가능.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 다시 신고 또 해야 돼요. 자, 요런 내용이 이제 또 신설이 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용도 변경은 그 가운데 나오는 용도 변경이 있잖아요. 요거 이제 해마다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영역에 해당이 돼요. 요거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 근거 박 해서 자, 첫 글자 따자 그랬죠? 한번 따라서 해봐요. 자산 전문 영교 근거 박 자산 전문 영교 근거 박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신 시설군 문화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 업무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자산 전문 영교 근거박 거기에 29개 용도시설에서 오른쪽 칸에 나와 있죠? 선생님들 이걸로 건축물 대장 이렇게 써놔요. 기재 내용이라고 써.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지금 29개 용도시설로 건축물 대장을 보면 기재 내용 자체가 이걸로 되어 있어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이렇게 해서 29개 용도시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자 자동차 관련 시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산업 등 시설군 한번 보세요. 그 첫 글자 따는 거예요. 자묘위 운창 공장 이렇게 딸 거예요. 일단 따르세요. 자묘위 운창 공장 산업 등 시설군 자묘위 운창 공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장례시설, 자묘위 운창공장,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문화집회시설군, 분관종이,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종교시설, 유락시설, 영업시설군, 영업을 했다, 숙판매 운동했다, 숙박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을 말한다. 교육 및 복지시설군, 교복의 노교수야, 교복의 노교수야,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근린생활시설군, 1종근생, 2종근생, 주거업무시설군, 단공업교,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그 위로 올라갈 때 허가 헉헉대고 올라가니까 밑으로 내려올 때 신고해. 그 다음에 동일 시설군 내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그지?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에서 화살표 이렇게 옆으로 돼 있죠? 그게 동일시설군 내에서야. 그러니까 동일시설군 내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산업 등 시설군이 있으면 자원수랑 관련 시설을 묘지 관련 시설로, 묘지 관련 시설을 창고 시설로, 뭐 장내 시설을 갖다가 저기 자원수랑 관련 시설로 동일 시설군 내에서 용도 변경할 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5번을 보면 오른쪽 한 봐요. 적용 의무가 없는 지역 나오죠. 요게 이제 우리 해마다 나오는 출제 영역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반드시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적용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적용 면적이 의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면적들이 또 있는데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 의무가 없는 지역 등이 있어요. 안 해도 괜찮다 하는 거야. 이게 녹지지역 나오잖아요. 거기 녹지지역 밑줄 그어놓고 그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 줄 봐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나오잖아요. 이걸 연결해야 돼요. 녹간농자.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녹간농자, 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 시골을 말합니다. 시골에서 이렇게 잡아가면 돼요. 시골은 문 열면 풀밭이니까 여기에 특별히 적용 의무는 없다. 시골에서 자 공장 보세요. 공장 동그라미 치고요. 공장을 보면 5,0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의 공장이요. 밑줄 동그라미 1번.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입니다. 밑줄 동그라미 2번. 산업단지 밑줄 동그라미 3번이에요. 세 가지예요. 이 공장은 대지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이 되고요.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이 돼야 됩니다. 이상이 된다면 해야 돼요. 산업단지 안에 공장은 규모에 상관없어요. 산업단지는. 자, 이런 공장은 일단 공장은 뭐 규모가 작은 공장들은 적용 의무가 없다 이렇게 잡아가는데요. 공장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연면적 합계 그 끝에서 세 번째 줄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이라는 표현 나와요. 물류시설에 동그라미 쳐요. 그러면 잘 보면 물류시설은 대지면적 5,000제곱미터라는 말은 없어요. 연면적 합계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만 있죠. 그러면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된다는 말은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이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들어오면 적용해야 돼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제외된다는 말은 이건 적용 의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네. 자 거기에 어떻게 잡아갈 거냐면 제가 녹간농자 시골에서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시골에서 자 공장과 물류시설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갈 거예요. 축가염 이렇게 갈 겁니다. 축가라고 축가염 이렇게 갈 거예요. 축사 가설건축물 염분함유 대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축가염 좀 순서 바뀌죠. 축가염 염분함유 대지. 자 일단 따르세요. 시골에서 녹간농자에서 공장과 물류시설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축가염 이렇게 그쪽으로 쭉 가라고. 축가염, 축가염, 축사는 적용한다 안 한다. 축사 돼지고기 앞에 축사를 해가지고 나오는 돼지고기가 그린포크요. 그린포크. 축가염 가설건축물 요건 않는다. 가설건축물. 자 연분하면 되지. 가설건축물 우리 분양주택 견본하우스 있잖아요. 견본주택 이런 것들도 적용 의무는 없어요. 가설건축물 거기다 화분은 갖다 놨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자 연분하면 되지 해서 축가염 이렇게 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관광지 등 요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니까 별도로 적용 의무가 없습니다. 자 공개공지 나오잖아요. 이게 공개공지가 이제 어떤 개념에 해당이 되어지냐면 선생님들 이 공개공지가 이게 공개공지가 뭐냐면 공개공지가 이게 하나의 기부채납이에요. 이 공개공지가 우리 보면 이런 것들 이런 정자라든지 정자 있잖아요. 이런 걸 설치해 놓은 공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파고라 시설 이런 걸로 설치한 게 있어요. 파고라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담장이 넝쿨 있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앉아 있고 여기 담장이 놓고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이게 대표적인 이제 파고라에 해당이 됩니다. 예, 파고라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것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공개공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들 이 신도시에 이제 아파트들 보면은요,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으면 요 부분을 조금 이게 이 공터를 만들어 놔요. 그래가지고 여기 벤치를 이렇게 해놓는다는 거나 여기에 이렇게 나무를 하나 큰 벚꽃나무를 심어서 이 주변에 의자 같이 이렇게 앉아서 이 주택단지 내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지나가는 행인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게 공개공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벤치도 아파트 내에 있는 벤치나 병원 내에 있는 벤치로 해당성이 없어요. 그건 해당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공개공지가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우리 여기 유스케어 보면 이 앞에 의자들도 이렇게 원형으로 막 이렇게 해놨죠. 해놓고 여기에다가 뭐 이 무슨 뭐 영화도 상영하고 막 이러더라고. 이거 봤어요? 유스케어 앞에 이게 의자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 이게 공개공지야. 우리 지나가는 사람들도 여기 한 번씩 앉고 가고 쉬었다 가고 할 수 있는 공개공지. 대표적인 게. 일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개공지를 갖다가 이런 걸 이런 데 만들어 놨을 때야. 일반인들이 이용했을 때야, 이게 하나의 기부채라 광주시에 기부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과 높이를 1.2배까지 완화해요. 이 아파트를.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공개공지 보면 설치 지역 나오죠. 이 설치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에요. 이게 전용 주거지역은 해당사항이 없어요. 자,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이 아파트 단지 있는 데입니다.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준주거지역, 주상복합 있는 걸 떠올려야 되고요. 우리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해서 1준위, 상준위로 잡아가야 돼요. 1준위, 상준위 이렇게 잡아가는데요.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 다른 데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1준위, 상준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공개공지를 어떻게 잡아갈 거냐면 이걸 콩쥐팥쥐로 잡아갈 거야. 이렇게 우리 콩쥐팥쥐, 예, 콩쥐팥쥐 원래 이름이 공개공지였다. 콩쥐팥쥐 이게 그래 콩쥐팥쥐의 공개공지였는데 이름이 콩쥐팥쥐 남친 이름이 누구냐면 일준이 상준이요. 일단 따라서요. 일준이 상준이 공개공지 콩쥐팥쥐 공개공지 남친 이름은 일준이 상준이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일준이 상준이 이게 이제 여기에는 공개공지 설치 대상 지역이야. 그 다음에 보면 설치 대상 건축물이 나와. 밑에 바닥면적 합격 5,000제곱미터 이상 이 말 나오죠? 동그라미 한번 딱 치고 이것까지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봐봐. 문화묘 집시설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이는 시설들이야. 이게 미술관 박물관 이런 거예요. 여기에 자 그다음에 종교시설에서 이게 문종 첫 글자 딸 거야. 종교시설의 종자 문종을 판매시설에서 판매해버렸다. 이마트 앞에 가면 우리 도로변에 벤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마트 부지거든. 그것도 기부한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 통행인들한테 좀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그런 게 바로 공개공지에 해당이 돼. 여기 광천동에 있는 이마트 있잖아요. 그거야. 뭐 백화점도 앞에 그런 것 등이 있을 거고. 자 운수시설. 운자 동그라미 여객용시설만 해당합니다. 이게 유스케어야. 문종을 판매해버렸더니 이렇게 잡아갑니다. 판매시설에서 판매 동그라미. 운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 업무시설에서 업자, 숙박시설에서 숙을 갈 거야. 운업숙 이렇게 갈 거야. 갑으로 내려오는 문종이라는 이 갑오 보물이 있는데 이 문종을 갖다가 팔아버렸어. 아들 녀석이. 그러니까 운업숙? 운이 없어져 버렸어. 운업숙? 문종 판매 운업숙? 이렇게 가요. 이게 선생님들 뭘로 나왔냐면 공개공지 설치 대상 우리 건축물이 아닌 것을 고르셔야 해가지고 종합병원이 나왔어. 종교시설이지 종합병원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종합병원 공개공제 이걸 광주시에 기부 체납하는 그 규정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요. 설치 기준을 보면 다중이용시설은 이제 우리 나중에 공부하게요. 놔두고 자 설치 기준은 대지 면적 100분의 10 이하다 이렇게 나오죠. 100분의 10 이하 밑줄 그어놓고 10% 대지 면적 전체 대지 면적의 10% 이내에서 이 공개공지를 설치를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효과는 공개공지를 설치했을 때 용적률 높이 제한 밑줄 그어요. 1.2배 완화 적용이야. 1.2배 완화 적용. 1.2배 동그라미 쳐요. 1.2배.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1.2배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밑에 건축선 나오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으로 한다. 이 건축선은 건물 짓는 선이야. 건물 짓는 선이야. 자, 그래서 소유너비에 미달하는 경우 해서 나오잖아요. 동그라미 1번. 소유너비에 4m라고 딱 써요. 4m. 4m가 안 되는 도로가 있어. 그러니까 요런 도로라고. 요런 도로. 4m가 안 된다 하면은 그러니까 요게 이제 2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갑이 대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 이렇게 대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4m를 확보해 줘야 돼. 이게 이렇게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시작해서 4m 확보해야 되니까 이 소유너비의 2분의 1이라고. 소유너비의 2분의 1은 이게 2m야. 소유너비가 4m니까. 그러니까 2m씩 확보를 해주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야 돼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 이렇게. 그래서 요걸 건물 짓는 선이라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이 선을 건축선이라 그래. 여기에서 건축해라 이 말이요. 근데 여기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선생님들 시험 문제가 이거야. 원래 도로의 경계선과 건축선 사이에 수평거리에 해당되는 이 부분의 면적이 있잖아요. 이 부분의 면적이 있어. 원래 도로의 경계선하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건축선 사이의 수평거리에 해당되는 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대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나와.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유권을 잃는다는 뜻이 아니야. 건물 지을 때 이 땅은 없는 걸로 치고 여기만 가지고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해라 이 말이요 이게. 그러니까 건폐율 50%로 지어라 하면 이 땅은 없는 걸로 보고 여기에서만 50%를 적용받아서 짓는 거예요. 소유권을 잃는 게 아니라니까. 소유권은 가지고 있고 대지 면적에서 제외된다는 말은 건물 지을 때 이 대지는 없는 걸로 치고 이것만 가지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라 이 뜻이야. 그 말 이해가?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 자,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방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건축선을 당연히 경사지 등이 있는 쪽에 도로 경계선이요. 소유너비요. 소유너비에 해당하는 이거 소유너비 2분의 1 하면 안 돼. 4m를 확보하자는 거야. 이제 요 내용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철길 등이 이제 경사지 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도로 폭이 2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땅 가진 자는 건물을 이게 이제 여기서 짓는 거냐? 이게 아니고 원래 건축법상 도로는 4m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소연업이 이렇게 경사지 등이 있는 쪽, 철길 등이 있는 쪽에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4m를 확보한다니까 이렇게. 이게 건축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건축선이 되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건축행위를 해야지. 이 갑은 여기에다가 이제 건축행위를 이렇게 해 들어가는데 여기에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이거란 말이지. 도로의 경계선과 이렇게 해서 이 건축선 사이에 수평거리에 해당이 되는 부분 이 면적은 또 대지 면적에서 제외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대지 면적에서 제외된다는 말. 대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돼. 그러면 소유권은 가지고 있대 여기에만 대지 면적으로 보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라 이 뜻이야 이게. 그 내용이야. 그 다음에 이제 모퉁이 건축성이라는 표현 나오죠. 도로의 경계선에서 교차점으로부터 이제 도로 경계선을 따라서 일정 거리를 각각 굿대한 두 점을 연결한 선. 요거는 제가 이제 정상적인 수업 시간에 한번 가볼 거고요. 놔두고 지정 건축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동그라미 2번 지정건축선 가로 열고 대지면적에 포함이라고 써요. 지정건축선은 대지면적에 포함됩니다. 대지면적에 포함 이렇게 써놔요. 자, 허가권자가 시가지 안에서 4m 동그라미 쳐요. 4m 이내에서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자, 밑줄 그어놓고 이 경우 도로와 건축선 사이 면적은 대지면적에 포함한다. 이 부분입니다. 대지면적에 포함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 여기에도 이 지정건축선이 지정이 됐어요. 자, 이 도로가 보면 도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인도가 있잖아요. 인도가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주황색은 차들이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면 도로가 어디까지를 얘기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인도까지 포함하는 거야. 이 부분이 도로 부지예요. 여기까지가 도로예요. 도로. 이게 지금 60m 도로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기에 땅 가진 자들이 옛날 건축물들 보면 여기에 이렇게 옛날 건축물들 보면 여기에 이렇게 딱 도로와 이 대지와의 경계선이 건축선이거든 원래. 그래서 여기에 건물이 지어졌어요. 이렇게 옛날 건축물들 보면. 근데 새로 지은 걸 보니까 어머 여기서 새로 지은 걸 보니까 좀 높게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두 사람이 손잡고 가다가 여기서는 한 6명이 손잡고 갈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그러다 다시 두 사람이 이렇게 손잡고 다니는 공간이 나오는데 어느 도시나 이렇게 지정건축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별도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지정건축선이 있어요. 어느 도시나 다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지정건축선. 여기에도 지정건축선이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4m 이내에서 4m까지입니다. 별도로 허가권자가 정해요. 건축물에 있어서 이 정비,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은 밀어버리고 지으려면 여기에다 지어야 돼. 이렇게. 이 사람도 여기다 밀어버리고 지으려면 여기서부터 지어야 돼. 이렇게 별도로 지정하는 건축선인데 이걸 지정건축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소연업이 4m, 또 소연업이 미달한 건 아니잖아요. 이건 뭐 60m 도로인데 이렇게 별도로 정하네요. 그래서 이 도로의 경계선과 여기에 건축선 사이에 해당되는 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이 돼요.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는 얘기는 이것까지를 전체를 보고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이게 40제곱미터가 되어지고 이게 60제곱미터가 되어진다면 60%로 이 건축행위를 해라 하면 건폐율 60%로 하면 여기에 꽉 차게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에 꽉 차게. 만약에 이걸 제외한다.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하면 이걸 제외하고 여기에서 60제곱미터에서 60%만 지어야 돼. 그러면 66에 36제곱미터에 지어야 된다고. 지금 뭐 말인지 이해가요? 자, 대지면적에 포함한다는 얘기는 대지면적에 포함한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포함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라 이런 내용이라는 거. 제외한다는 건 없는 걸로 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라 이런 뜻이고요. 자, 좀 쉬었다가 자 14쪽 한번 보게요.